네, 좋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좀 전. 이 모두 이 리플렉서 저기 AP나 이런 데 가서 이미 보셨을 거고, 아, 발건강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 발건강 솔루션을 우리 리플렉서 1699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여기에 동양의학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조금 생소한데, 원래 그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신이 없네요. 리플렉서는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리플렉설러지라고 해갖고 반사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이 20세기 초에 미국의 내과 의사, 독일 이런 데서 이제 이 어떤 반사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 미국의 내과 의사인 윌리엄 비츠제럴드인 이 왼쪽에 계신 이 의사분이 머리에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통하는 10개의 이렇게 연결 지대를 발견한 다음에 이거를 반사요법이라고 해서 대체약이 이 반사요법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반사요법은 어떤 거냐면, 아까 손과 발에 이렇게 어떤 특정 인체 부분과 연결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점이 인체의 어떤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인데요. 이제 반사요법은 신체의 림프선이나 내분비선, 호르몬이에요. 기관들, 또 그러니까 장기, 오장육부 뭐 이런 간, 심장 이런 그런 장기 등에 대응하는 손과 발에 어떤 반사 지역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거기를 자극을 하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 장부들의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원활해지니까 신경 같은 것이 신경장애 같은 게 개선이 되고, 또 장기가 이제 원활하게 되면서 항상성이 정상으로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런 요법을 이제 반사요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요법은 뭐 아까 20세기 초라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5,000년 전에 이용했고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대 이집트 벽화에 이렇게 발을 주물럭주물럭 해주는 벽화도 있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가끔 언급되는 황제내경이라는 이 책에 여기 소녀편에 관지법이라고 해서 이미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 제목 오늘 저녁 미팅에 이제 동양의학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어떤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거는 20세기 초잖아요. 근데 왜 이 동양의학은 벌써 5,000년 전이나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철학적인 근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논리장부학이라고 해서 이 강정화 사장님 저녁 미팅에 건강 공부 하실 때마다 오행, 오장육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저도 그 강정화 사장님 공부할 때는 제가 이거를 많이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괜찮지만, 그 전에 처음 이 오장육부를 공부할 때 저런 이야기가 어디서 튀어나왔나라는 의심이 많이 있었어요. 의구심이. 그래서 뭐 색깔 뭐 5가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고, 또 우리 뭐죠? 그, 어, 그 여러 가지 이런 뭐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랑 제가 공부한 걸 공유하면 여러분도 조금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오행은 오장육부의 근원이 되는 오장의 그 근본이 오행이잖아요. 이 오행의 시작은 우리 주역, 그 동양 철학의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주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주역에서 무국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자가 써 있잖아요. 여기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됐는데, 우리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그 무국,
아무 치우침도 없이 깜깜했던 그 어떤 혼돈의 그 상황을 무국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우주에 갑자기 큰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치우침이 없던 그 세계에 큰 치우침, 태극이에요. 엄청나게 큰 치우침이 생겨서 이렇게 어 아무 흔들림이 없던 우주가 크게 이렇게 출렁인 거죠. 이렇게 해서 태극이라는 상황이 되면서 천하고 지 그 두 가지 이 태극은 무슨 뭘로 표현이 되냐면 이 주역에서는 일동 큰 움직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서양이나 성경책이나 이런 데선 빛으로 하기 때문에 빅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큰 빛이 출렁이면서 이렇게 무국인 상태를 뒤흔들어 놨다면 이거를 음양으로 크게 이제 흔들어 놨고요. 이 음양이 뭘로 흔들렸어요? 빛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자극이 받으면서 우리가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됐냐면 색깔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색깔이 우리 만물을 다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색깔의 삼원소가 뭐예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모든 만물을 색깔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삼원색으로 이 만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같이 섞으면 까만색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세 개를 섞으면 하얀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예, 오행, 오행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 몸도 그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장을 이렇게 5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범수 사장님이 그 5가지 파이토케미칼 얘기했죠. 그 케미칼, 그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색깔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빛의 파동에 따라서 7가지 물질의 색깔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7가지 색깔도 3개의 색깔로 다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색깔마다 빛이기 때문에 파동과 우리 빛은 파동설이 있고 입자설도 있지만 2개 다가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동이나 입자에 의해서 우리 모든 그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간에 해당되는 이 파란색은요, 이 파란색과 같이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심장을 표현하는데 이 심장은 빨간색과 같이 공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파동이기 때문이자 입자기 때문에 같이 공명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공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 우리가 경락이란 거가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같은 건데 이 전기 같은 것들이나 이런 모든 에너지들은 서로 공명을 하면서 힘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아까 얘기했던 파이토케미칼의 색깔들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같이 빛의 파장이랑 같이 공명하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이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밖의 온도, 밖의 여름, 가을, 봄 이런 기후의 온도나 그 기후가 주는 공명도 있지만 자연이 주는 색에 대한 공명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까 그 무국에서 태극으로 가면서 이렇게 막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고 만물이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나 입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공명할 수 있다는 거가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크게 태극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렇게 4개의 기에 의해서 사상 체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태음인이란 거, 뭐 태양인이란 거, 소음인이란 거, 소양인이란 이런 체질에 의해서 사람을 나누는 것도 여기
무국, 태극 또 이 오행을 통해서 이렇게 음양을 통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는 이런 철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어 예, 보시면 이거 먼저 볼게요. 아 이거를 좀 더 공부를 할게요. 천지합기라고 해서 이 천지합기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져서 이 만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이 나무들은 다 똑같은 나무죠. 근데 이 똑같은 나무들은 어 봄의 나무, 여름의 나무, 가을의 나무, 겨울의 나무, 이 성분은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이 봄의 나무는 이 어마무시하게 이 큰 나무가 이렇게 연한 초록색이었다. 어, 여름에는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에는 이렇게 예쁜 빨간색, 노란색이었다.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이 이유는 순전히 이 형체, 우리가 음양 오행에서는 형체를 가진 것을 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음의 기운은 형체는 다 똑같은데 밖의 외기운, 계절의 밖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는 찬기운 때문에 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밖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형체가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모양이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우리 인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운에 의해서. 그런데 이 기운에 의해서 인간도 어떻게 바뀌냐면, 인간은 그래도 냉방이나 난방 때문에 많이 이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털이 많이 나는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북방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코가 높고 콧구멍이 조그만해지고요. 그다음에 남방에 있는 적도 지방에 있는 이제 민족이들, 그러니까 사람들일수록 콧구멍이 넓어지고 코가 콧구멍도 크고 코도 넓어지는 식으로 이 기운에 의해서 우리 모양도 바꾸고 있고요. 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털이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겨울에는 털이 많이 있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경락에 우리 몸에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길들이 있다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2경락이라는 거, 12경맥도 공부를 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 줄들이 경맥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외부 기운과 함께 공명하는 그, 그, 뭐, 전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기운이 서로 막 믹싱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기운을 좋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까맣게도 하는 이런 경락이 있는가 하면, 이 옆에는요 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12경근이라고 해서 이 피부도 12개의 경락에 맞춰서 이렇게 자극이 받는 곳이 다르고요. 이 오른쪽은 12경근이라고 해서 근육도 이 경락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받는 곳이 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여기를 보시면 요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곳들이 이 12경락의 각각의 경혈자리예요. 이 자리들이 우리 뭐죠? 병이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그, 정류장 같은 곳인데, 이런 것들이 발등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발등에 있는 많은 이 경혈점들이랑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반사요법에서 쓰는 반사구 같은 것들이 우리 리플렉서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까 봤듯이 우리의 기운, 어떤 공명하는 이런 기운들을 북돋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뭉쳐져 있는 뭐죠?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뭐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운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사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발 반사구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에 공부했었던 분들도 있는데, 홍채 반사구에서 우리 몸에
눈을 봐도요. 이 까만색 눈동자 말고 그 주위에 이렇게 대장, 소장, 그다음에 간, 뭐 척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홍채 위치가 반사점들이죠. 또 수지침을 하시는 분들도 이 반사구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에 그 반사점이 있고요. 귀에도 이렇게 반사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우리 수지침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침이라고 해서 이침은 독일에서 되게 많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반사구들을 자극함으로써 이렇게 건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거를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오늘은 발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발과 발등에 대한 반사구를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요. 여기 두 발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 중앙을 타고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를 대칭으로 대장, 소장, 그다음에 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머리가 엄지발가락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사구들이 있고요. 반사구는 이 발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발등에도 있어요. 이 발등에도 아까 경혈점이랑 경혈점도 있고 발등에 반사구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 여기는 발 옆에 각각 이런 반사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피곤한 날 발등이랑 발바닥이 부었다든지 어디가 이렇게 발바닥을 바닥에 이렇게 댔을 때 특별히 불쾌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그 반사구의 장부가 뭔가 데미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그런 시그널이 오는 경우겠죠. 그래서 발바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면은 여기 아까 엄지발가락은 머리에 이제 그 대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끝을 자극을 하면 이게 치매라든지 이런 건망증에 도움이 된대요. 그다음에 어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코에 상응하는 거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약간 젓가락 같은 거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되고요. 눈 같은 게 필요하면은 여기 그다음에 귀는 여기 해서 이 발 윗부분은 머리에 해당돼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외우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여기 제가 그림을 사진을 하나 갖다 놨는데 여기 손 있는 부분이 아이고 자꾸 제가 잘못하네요. 손 있는 부분이 음 발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발가락 이 부분이 머리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머리에 대응되는 눈, 코 뭐 이런 데가 여기랑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가슴에 해당되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어깨 뭐 갑상선 이런 데가 이 가슴에 해당되고요. 배가 이 뭐죠? 이 아치 들어가 있는 곳 이쪽이 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뒤꿈치가 생식선이에요. 이런 정도의 아웃라인을 갖고 여러분이 발바닥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발 마사지를 할 때 그 발 마사지사들이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신장, 여기 용천 바로 밑에 이 신장을요, 이렇게 꾹 눌러서 여기 이렇게 훑어내리면서 방광으로 가서 여기 발목 위까지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몸에 이렇게 붓기도 빠지고 소변도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마사지들이 여기를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크림을 발라서 자극을 해주라고 많이 하는 걸 보면은 이 발에 이 용천이 되게 그 중요한 혈자리인데 이 용천이란 혈자리는요. 어떤 때 쓰면 좋은 혈자리냐면 응급 이 사람이 이제 막 죽을 만큼 기절을 했다든지 막 아주 비상사태에 있을 때 여기다가 자극을 하면 그런 분도 깨어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응급 혈자리거든요. 근데 이 혈자리 바로 밑에 여기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내 발도 만지기 귀찮고 꿀꿀한데 남한테 이 발 마사지 해달라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는 기계가 나왔다는 게 획기적인 거죠. 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네 발로 걷는 게 아니라 이족 보행을 하면서 이 인간은 두 발로 걸으면서 이 발이 더 중요해졌죠. 네 발로 걸으면 한 발 정도 좀 다치거나 아파도 세 발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지만 두 발로 걷는 경우 한 발이 다치면 거의 거동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발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발을 보시면 우리 머리에 그 말초 신경이 7,000 개가 있다면 다리에는 7,2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에 52개가 발에 있다는 거예요, 뼈가. 그다음에 다리 근육은 23개밖에 근육이 없다면 발에는 그 근육들이 38개나 있다는 걸 보면은 다리에 이 발이 갖고 있는 신경, 뼈, 근육은 다른 곳을 따라갈 수 없이 되게 중요하게 많이 있고요. 또 제2의 심장이라고 하고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이라서 순환이 잘 안 돼서요. 가장 순환이 안 되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이제 그 상처가 나서 괴사가 시작되면 발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발의 근육의 이렇게 이제 해부도를 보면은 여기 천층은 아 그 음 얕은 근육을 천층이라고 하고요. 심층은 발 안쪽 깊이 들어가 있는 근육을 심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천층에 있는 이 발 근육이 바닥을 다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심층까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발 마사지 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층 근육을 이제 제끼고 나면 심층 근육이 이렇게 예,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여기 오른쪽 보면 외제근, 풋코어라고 발의 아주 중요한 근육은 이 외제근이 천층 근육이거든요. 발 바깥의 근육이 아니라 내제근, 심층 근육이 이 풋코어의 중요한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제근은 그냥 이동성과 움직임이라면 내제근은 구조적 안정성과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코어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이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그다음에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도 안 되게 되고 스트레스도 증가해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푸코아가 무너졌을 때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푸코아가 무너지면 이렇게 자세도 삐뚤어지고 이 걷는 자세도 삐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발 건강 솔루션으로 아메에서 3가지 스텝을 권하고 있는데요. 근육 단련을 해주고 첫 번째 스텝으로, 두 번째 스텝으로 근육을 자극을 시켜주고 세 번째 스텝으로 근육을 진정시켜주는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 근육 자극하는 이 두 번째 스텝을 이 발 마사지 해주시는 마사지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리플렉서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인 근육 단련은 이렇게 수건을 이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잡았다 놨다 하는 거를 15초간 10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발가락을 꼬집는 운동을 해주고요. 또 여기 그 두 번째 운동으로는요. 양발을 이렇게 한 발씩 타올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30초 있다가 놔주고 이렇게를 5번씩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큰 근육을 단련시켜 준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근육을 자극을 시키는데 이 리플렉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이 리플렉서에 대한 자극은 어떤 식으로 해주게 되냐면요. 16개의 에어셀이라고 해서요. 에어백 같은 게 이렇게 발등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눌렀다 폈다 이렇게 해주면서 리플렉서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위에서는 에어셀이 자극을 해주고 발바닥은 각각 3개의 한 발에 3개씩 롤러 6개의 롤러가 여기 돌기들이
99개가 있어 갖고 각각의 부위를 아까 반사구 고기 반사점들을 막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곳 그 반사구에 맞게 그 자극을 해주면서 우리의 몸을 반사점을 자극을 해주면 우리의 장부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에어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에어셀이 몇 개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개수가 작으면 이 우리 발등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에어셀이 몇 개가 없으면 세세하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자극을 못 시켜주는데 아메이가 이 16개 에어셀을 갖고 있고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아메이보다 훨씬 고가인 제품도 에어셀이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발등이 골고루 이렇게 자극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6개의 롤러가 99개 돌기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반사구마다 그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하면서 이렇게 반사구마다 자극을 해줘서 머리나 이 발가락의 그 세세한 곳은 좀 작고 촘촘하게 이런 발 중앙 부분은 큰 경혈점으로 크게 눌러주면서 이게 리버스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앞이 돌아가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이렇게 훑어주기 때문에 훨씬 자극이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또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75번, 10분 동안 75번의 패턴이 막 변경되면서 이렇게 주물러주는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위에서 에어셀로 눌러주면서 롤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에 훨씬 더 큰 자극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으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 사진 적외선 사진이 이렇게 펄에서 온도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0분 동안 자극을 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발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리플렉서는 따뜻하게 하는 히팅 기능이 없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 것만으로도 발바닥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그렇게 해서 발 자극을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근육을 진정을 시켜주는데 우리 GNH 풋크림으로 이렇게 발 마사지 끝내고 이렇게 발라주면서 로션을 발라주면서 진정을 시켜주는 걸로 스텝 3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리플렉서 1699는요. 에어셀이랑 제가 롤러 얘기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신다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특허 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결제 벌써 오늘 9월 5일이기 때문에 일반 출시가 이제 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결제하실 수 있는데요. 결제 옵션이 스마트페이로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일시불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제휴현대카드로 36개월까지 거기 보니까 12개월, 24개월, 36개월까지 있는데 업차지는 그냥 34,000원만 하면은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36개월이든 34,000원만 하면은 되고요. 이제 선금은 31만 원 넣고 월 19,000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집에서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일시불로는 96만 원인데요. 지금 이 스마트페이를 할 때 저는 데스크탑으로 하려했더니 잘 안 돼서 물어봤더니 스마트페이인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모바일로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마르타카 명품 쪽 골드라고 해서 그 아메이 이번에 우리 리플렉서만큼 좋은 제품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이런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네.
여기 보시면 롤러의 개수는 똑같이 3 개씩 6 개로 되어 있는데 에어백이 10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보시면 에어백이 이 5 개씩 10 개이기 때문에 이 발등에 이렇게 1 개로 이렇게 둔탁하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굴려져 있는데 이렇게 발등에 이렇게 척 하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그 리플렉서보다는 이렇게 둥근 발등을 잘 자극하는 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PPT는 마치고요.